이어서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살펴보고 다음 주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우리 시장이 이틀밖에 열리지 않았는데도 FOMC를 소화하고 난 뒤라서 그런지 정말 여러 좀 섹터들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지수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리고 여러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이 안에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찾을 수 있는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판 노벨상도 수상했다. 꿈의 비만약 투자부터 해보자입니다. 자, 오늘 이 미국판 노벨상으로 불리는 올해 레스커상 수상자로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죠. GLP-1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선정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GLP-1과 관련해서 좀 비만 치료제 시장에 어떤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만약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우선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의 상태는 좀 어떤지 이에 대한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대표님. 일단 국내 시장에 대한 수요, 10월에 이 GLP-1 제제들에 대한 판매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이슈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한국 기업들도 지금 현재 상당히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내 출시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국내 시장에 이런 출시되는 GLP-1 제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 모두가 현재는 국내 그리고 국외에서 함께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사와 해외사가 어느 정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GLP-1 제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삭센다, 위고비 등 기존 당뇨병 치료제였던 이 GLP-1 제제가 굉장히 비만 치료제로서 주목을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이런 뭐 2세대, 3세대, 기존 낮은 단계의 이런 전 단계 세대의 비만 치료제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부작용도 적고 대신에 효과는 상당히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 제제들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지금의 굉장히 좋은 상황들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은 상당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함께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고 방금 전에 위고비를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위고비가 한국에 출시하는 게 이제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위고비가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 관련주에 뭐 호재다, 악재다, 혹은 사실은 뭐 종목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모두가 맞을 수 있는 의견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종목마다 다르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단기 악재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텐데 호재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 제품이 국내에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대한 기대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기존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 관심 증대에 따른 시장 확대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른 악재도 어느 정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기존 제품과의 경쟁이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던 국내 제품들 아무래도 판매량이 단기로는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현재 이 미국에서는 아직 국내 약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GLP-1 제제 미국에서 180만 원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 압박 우려 상당히 나올 수 있다. 가격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느냐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 비만 관련주 안에서도 각 기업들이 어느 쪽에 힘쓰고 있는지 구별해서 좀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비만약을 개발하는 기업에게는 경쟁 심화가 될 수밖에 없고 반면 뭐 유통이나 이런 효과를 좀 증대시켜주는 쪽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또 이 비만약 관련주가 사실 시세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나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선반영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주들, 특히 제약 바이오주들 내에서도 대형주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부 주가는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일정이 남아 있다라는 점, 추가적인 판매 여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역시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금리 인하 효과가 아무래도 지금은 바닥권에서 성장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면에 있어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다른 요인들,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파이프라인, 매출 증가, 앞으로의 기술 개발, 이 요인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본다면 앞으로 상승 여지는 충분히 더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다른 요인들을 체크해야 한다는 거는 이건 종목별로 개별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금리 인하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함께 봐야 한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국내 비만약 관련주, 결국은 이 미국의 제일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이들의 실적이나 주가의 방향성을 좀 따라가게 될지, 이에 대한 전망도 좀 같이 여쭤볼게요. 국내 비만약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만약에 대한 주가 상승도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시장 비만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국내 실적 변화, 미국 시장에서 실적 변화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겠고, 한국 기업들이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들 모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국내 비만약 관련주, 사실 뭐 지금 FOMC 지나가고 나서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오늘 비만약 관련주로 섹터를 좀 좁혀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오늘 짚어드린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전기는 끝없이 모자라다. 원전, 전력 인프라를 보라입니다. 네, 최근 원전은 지금 정부가 체코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호재가 나오고 있고, 또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이 9월 FOMC 이후에도 사실 뭐 반도체주랑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섹터, 지금 투자자로서 주목해봐도 될지 이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선은요, 대표님, 이 전력 인프라 관련주, 사실 뭐 외국에서도 북미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뭐 확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시장 전망 좀 자세히 짚어주세요. 이런 외국계 IB에서 계속해서 뭐 모건스탠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글로벌 투자자들도 관심도가 계속해서 여기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의 관심도 또한 늘어날 것이다.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 국내에서의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단기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이 시장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기대감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사실 나오면서 반도체주에 좀 충격을 주기도 했고, 저희가 뭐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렸지만 이 리포트를 내기 전에 SK 하이닉스 매도 주문을 체결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약간 의심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리포트 내용을 살펴봤을 때도 조금 모순된다,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대표님은 이 리포트 보시면서 혹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나요? 뭐 외국계 IB들의 리포트를 보고 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목표 가격대를 상당히 하향하는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한 최근 이슈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왔던 이 전력 인프라주들도 일부 리포트에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다른 의견들은 나올 수 있지만 이 전력 인프라라든지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은 어느 정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의 수급이 상당히 약한 상황이다. 외국인들 기존의 상승을 이끌었던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약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 수급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여부, IB들의 레포트보다는 외국인들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그 시기에 수급이 어느 정도 돌아오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 리포트에서 하는 이야기, 자기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이야기보다 실제 움직임, 실제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예리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반도체주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도 외인들의 매수가 적극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로서도 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고 어느 정도는 따라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고 오늘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여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와 체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아래 MOU를 13건이나 체결했다. 이런 기사들이 오후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팀 체코리아 이런 키워드까지 정부에서 내놓으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원전주 이와 관련해서 좀 더 탄력받으면서 시장이 확대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네. 특히 국내에서도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 외에 이 원전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겠다라는 의견도 다시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 유럽 원전 수요 증가의 수요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럽 쪽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체코에서의 원전 비즈니스 이 부분은 단순히 24조의 비즈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럽 전체에서의 추가적인 원전 계획, 우리나라 수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까지 소강 상태에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가스관을 추가적으로 막겠다, 제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의 가스를 굉장히 싼 가격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운송이 막힌다라고 했을 때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미국에서의 공급망 남아있긴 하지만 가격적인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친환경으로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겨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 부분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원전에서의 유럽 부분, 국내 부분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고 지금 체코에서의 이 프로젝트가 유럽 원전 수요 증가의 신호탄, 사실 7, 8월 여름에 이 수주전이 이어지는 동안에 국내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들이 나올 때도 유럽과 관련해서 이제 시작이다. 한국 원전, K원전 이제 시작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확대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런데요. 이렇게 수주 실적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이게만 바라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 원전주의 발목을 잡는 포인트 중 하나가 미국이잖아요. 이번에도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나서기도 했고 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의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서 수출 통제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부분으로 남게 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소송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슈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미국 승인이 꼭 있어야만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추가 수주 나오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 증가 이 부분이 나온다고 했을 때 국내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점은 웨스팅하우스의 이 특허 부분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원전 정책도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허적인 부분 그리고 대선 이후의 정책 변경 부분 이 두 가지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꼭 체크를 함께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한국의 원자력 시장 그래서 미국의 승인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정책 변화 부분 국내 정책 변화 그리고 유럽, 미국에서의 정책 변화 꼭 체크를 해보시고 국제 시장에서의 이런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의 정책 변화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K원전 관련해서 지켜볼 때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야 할 리스크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체크를 잘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속보로는 한국과 체코 정상이 신규 원전 건설, 파트너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다음 주에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계속해서 주진 않을지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앞서서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방향성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지금 가장 유망한 분야는 혹시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원전 부분이 가장 유망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유망한 부분은 전력 인프라 부분인데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기술적인 위치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에서의 전력 인프라 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반도체주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였던 건 이런 AI향 이쪽에서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이쪽에서의 수익 구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걱정이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세 가지 이슈 함께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전력 설비주도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전력 인프라, 전선이라든지 그 외에 변압기 이런 관련된 회사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 안에서 이 변압기나 전선 관련주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중장기적으로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 송가람 대표께서 저희 방송에서 함께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포트폴리오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종목 리뷰로는 저희가 어떤 종목부터 좀 만나보면 좋을까요? 네, 현대로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오늘도 좋은 소식 함께 나오면서 방산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호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것들보다도 진영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수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출로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런 방산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의 수출 이후에 다른 유럽 국가에도 꾸준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진영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납기 그리고 좋은 성능 거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겹쳐진 국내 방산이 K방산이 계속해서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로템 외에도 다양한 이 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각각의 회사에서 이 베스트셀러로 판매가 되고 있는 K9 자주포 외에도 K2 전차
뭐 다양한 전투기들 이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제품군들이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추가적인 판매 부분 그리고 이 판매를 했을 때 유지 관리 보수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인 지금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는 부분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방산주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괜찮고 중장기적인 이슈들, 판매되고 있는 제품군들의 수출 능력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 로템은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었고 이번에는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녹십자 간략하게만 앞으로의 전략 추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녹십자는 단기 저점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을 상당히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17만 원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추세 그대로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파 이후에 거래 대금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잡아보시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바이오주들, 대형 바이오주들은 꾸준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녹십자에 대한 전략까지 추가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 관심 종목은 어느 쪽에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 관심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 치료제 부분 내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바로 블루엠텍입니다. 이 회사는 뭐 직접적으로 수입을 해오거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아니지만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국내 최초로 의약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고 꾸준한 품목 확대 속에서 매출도 지금 현재 1,000억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금 삭센다, 보톡스 등 유통 이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위고비 출시 이후에 상품군 확대에 대한 기대감, 지금의 이 GLP-1 제제의 유통 과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엠텍 오늘 6% 넘는 강한 상승력 보이면서 25,450원 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목표가 2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